이 업체 같은 경우엔 렌터카 시장 성장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행 사업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매우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엔 다른 여행사들과 달리 안정적인 렌터카 사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에 지금은 그 성장세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미국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애플의 경우엔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이 2017년 5월 이후 4년 만의 일인데요. 그만큼 이번 컨센서스 하회는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시장이 예상하는 실적보다 낮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 바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때문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두 기업 모두 같은 이유로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공급망 차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4분기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도 시장이 분명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세가 좀 짙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강한 강도가 조금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이슈와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는 종목들에 안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노란통박과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렌터카 사업과 여행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1992년 여행업체로 설립이 된 이후에 2007년 물적 분할을 진행해서 여행과 중고차 그리고 렌터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구성을 봤을 때 렌터카 사업 부분이 95.8%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여행 사업은 4.2%의 매출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엔 렌터카 시장 성장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행 사업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매우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3분기 GDP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비에 대한 지출 전망이 소비 지출 전망 중 가장 크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분명히 여행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 또한 크게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렌터카 시장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렌터카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렌터카 시장 신차 시장에서 렌터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장기 대여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렌터카 인가 대수의 증가율은 무려 14.1%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렌터카를 하면 자동판에 허가 붙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렌터카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렌터카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 사업을 하는 이 업체가 당연히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1분기에 이 회사는 17,042대의 렌터카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3분기에는 19,664대까지 지속적으로 렌터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렌터카 사업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유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수가 많아질수록 매출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건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 충분히 성장성 또한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터카 시장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성장에 준비를 갖춘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를 통해서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도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영업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흑자를 안정적으로 보여주면서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여행 사업입니다. 이 업체는 법인 출장자를 위한 여행 수속 그리고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매우 나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여행 사업에서 영업이익 130억을 기록할 정도로 사실 알짜 사업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업 자체가 상당히 큰 위기를 겪었고요. 이 업체 역시도 마이너스 119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렌터카 사업에서의 흑자가 아니었다면 회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정도로 나쁜 실적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현재 열렸고요. 여행 수요 회복이 크게 기대되는 만큼 지금 시점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렌터카 사업 부분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행 실적이 더해진다면 실적 부분에서 레벨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엔 다른 여행사들과 달리 안정적인 렌터카 사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도 당연히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엔 여행 부분에서의 부진이 있을지언정 렌터카가 안정적으로 실적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행 업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적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한번 살펴봤을 때 매출액은 전년 대비 8.9%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2.1%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의 실적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흑자를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여행 사업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11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다는 건 사실 여행 부분만 빼자면 굉장히 좋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에 지금은 그 성장세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행 업체에 비교해서 리스크는 상당히 작고 상승 여력은 같이 가져간다면 당연히 여행 업체 중에 이 업체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 전체 매출액은 2,3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거의 작년과 비슷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될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실적 부분에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실적, 그러니까 주가 부분에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투자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굉장히 좋은 다른 여행업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체는 다른 업체에 비해 상당한 실적 안정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업체는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배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11월이 다가왔고 배당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2018년 배당 수익률이
5.3%였고요. 2019년에는 5%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 활동이 상당히 어려웠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3.2%, 배당 수익률로 3.2%의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에도 당연히 배당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도 분명히 추가할 수 있지만 배당으로도 꾸준한 수익,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 업체는 작년 8월 이후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로는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41선을 지켜가면서 긴 추세선상의 하단은 지켜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41선 라인에서 지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충분히 좋은 구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위드 코로나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넘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주가 수준은 박스권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 박스 하단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위드 코로나 모멘텀, 거기에 배당 투자라는 다른 업체와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